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아직까지 풀리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진상조사단장 맡고 계시는 한정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비리 진상조사단장 네. 지금 맡고 계시는 거죠? 맡고 있습니다. 원래 이 비리 내용을 우리 의원님께서 가장 먼저 제보받고 파악을 하신 겁니까? 네, 제보를 아. 통해서 시작을 한 거고요. 예. 3월 달에 저희 의원실로 제보가 들어왔는데 네. 이제 제보의 뭐 그냥 좀 두리뭉실하게 들어왔어요. 뭐냐면 국립외교원하고 예. 외교부 채용 과정에서 현직 검찰총장의 딸이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그 과정이 굉장히 좀 불공정하고 합리적이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니까 뭔가 채용의 불공정성이 있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으니 그걸 좀 조사를 해봐 주십시오라고 하는 아하. 밝혀달라라고 아하. 하는 제보였었습니다. 자, 왔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이거 좀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하셨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보가 그냥 아마 이런 게 올 때 그렇죠. 그냥 오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인터넷 사이트에 그 심 총장 딸이 올렸던 뭐 인스타에 올렸던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잠깐 돌기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실체가 완전히 없는 얘기는 아니겠다. 아하. 그렇게 해서 이걸 좀 파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자료 조사를 좀 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이제 의원실에서 채용 공고 났던 거 뭐 이런 것들을 쭉 해봤는데 안 맞는 게 있는 거예요. 안 맞는 걸 예. 발견하셨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외교부에서 받은 또는 국립외교원으로서부터 자료 요구를 해서 받은 걸 가지고 처음에 의혹 제기를 한 건 아니고 네. 저희 방에서 파악했던 내용 누가 봐도 아하. 공고의 내용과 맞지 않은 예. 상태로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처음에 이제 의혹 제기를 했었었고 외교부가 그에 대한 답변을 못하는 거를 보고 이상하다. 이상하다. 해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좀 뜯어보겠습니다. 국립외교원 연구원입니다. 네. 자, 자격 요건이 석사학위 소지자,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아니면 학사학위인데 2년 이상 관련 분야 종사자. 실무경력 2년. 네. 근데 심우정 총장 딸은 석사학위 없이 합격했네요. 석사학위 없이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실무 2년이 돼야 되잖아요. 실무 2년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학사학위 졸업 증명서 있어야 되고. 학위 소지자 이걸 냈어야 되는데 예. 그 자료는 전혀 내질 않은 걸 보면 또는 실무 경력이라고 이번에 이제 외교부에 냈었던 그 자료 네. 그거는 냈던 것 같긴 한데 그냥 응시 원서에만 이렇게 표를 돼 있지 제대로 된 경력 증명서나 이런 것들을 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는 아마 그냥 석사학위 취득 예정 증명서를 내고 학위 취득 예정서를 내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명확하게 사실은 채용 절차 공정화법이나 2023년 3월에 내렸던 국민권익위의 네. 네, 행정기관에서 공무직을 채용할 때의 채용 절차 공정화와 관련한 예. 매뉴얼을 완벽하게 위반한 것이죠. 아니 말씀대로 지금 국립외교원은 학위 취득 예정서 제출하면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학위 소지자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렇습니다. 나 취득 예정자 입장에서 이거 보고 지원 안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공고 보고 공고를 그대로 믿고 대개는 취준생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응시를 하기 때문에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나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최근 들어서 그 외교부의 답변이 자꾸 이제 바뀌고는 있는데 네. 저희 이제 대정부 질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국민권익위에서 정한 매뉴얼 그리고 외교부 자체적으로 정한 매뉴얼도 위반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정한 매뉴얼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상 박사학위 소지자라고 해놓고 예.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를 채용하는 것은 채용 비리다. 외교부 스스로도 이게 이제 국민권익위에서 2023년 3월 달에 예전에. 내려보낸 그러니까 지금 있었던 일은 다 2023년 3월 국민권익위가 앞으로 모든 행정부와 공공기관들은 이렇게 하세요라고 해서 내려보낸 기준 매뉴얼을 위반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 2023년 3월 이전에 뭐 관례적으로 이런 게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나왔는데도 그래 그렇습니다. 했다는 거네요. 국민권익위가 그게 문제가 많다. 그게 채용 비리다. 야.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바꾸어라라고 해서
내려보낸 거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이건 뭐 완벽한 채용 비리라고밖에 할 수 없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적격자가 없어서 전공 분야 변경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공 바꾸기 전에 저기 보도 또 조사했던 것 따르면 합격자가 있었는데 한국어가 능통하지 않아서 불합격시키고 그 심 총장의 그 딸을 그 사람한테 맞는 분야로 변경을 했습니다. 맞춤형 채용. 맞춤형 바꾸기 아닙니까? 네. 그 뭐 이제 이건 이제 외교원에 네. 있었던 일은 2024년 네. 일이고요. 올해 있었던 일이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에 이제 외교부에서 채용 공고를 내는데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네. 채용 공고를 냅니다. 그리고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사람. 그랬는데 뭐 채용 공고를 쭉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면접까지 갔던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면접 과정에서 좀 석연치 않은 이유죠. 왜냐하면 한국말이 서투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분이 외국인은 아니죠? 아닙니다. 한국에서 출생해서 한국에서 경제학 석사까지를 받고 또 영어 쪽에는 오히려 능통한 뭐 이런 한국말 분이죠. 서투르다는 게 뭐 그게 전 납득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한국말이 사투리 쓰는 거기서 그거는 저같이 서툴다고 제가 할 수는 사투리가 좀 없는, 있는- 없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납득할 그러니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고 어쨌든 불합격 처리를 해버리고 다시 재공고를 내면서는 예. 경제학 석사가 아닌 아하. 국제 정치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심우정 총장 딸 전공하고 맞는. 그렇습니다. 심우정 총장 딸이 이제 국제 협력이라고 네. 국제 정치 분야에 들어가는 분야를 전공을 했죠. 그래서 이것은 맞춤형으로 공고를 재공고를 한 것이다. 누구를 위한 공고다. 근데 이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또 외교부는 주장을 하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있었다고요? 한번 내봐라 많이 예. 있었다는 거 했더니 예, 예. 없었습니다. 없죠. 예, 그러니까 말이 뭐 되나? 사례가 있다라고 갖고 온 게 이런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 설비를 다루는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네. 처음에는 해당되는 기계 설비 분야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 이렇게 했다가 예. 그냥 자격증만 있으면 실무 경력이 없으면 와서 바로 일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냐. 기계라고 하는 것은. 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실무 경력을 2년 이상 정도 있는 사람으로 하자라고 해서 해당 분야이되 경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런 건 가능하죠. 이건 가능하죠. 근데 그건 이거는 가능하죠. 그게 아니라 반대잖아요. 경제학에서 국제 정치 국제로 분야로 바꾸고. 아예 전공을 바꿔버린 분야는 정말 전무후무하게 음흠. 심우정 총장 딸이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께서는 이 자녀 합격에 박장호 외교정보기획국장이네요. 네네. 이 사람의 개입을 의심하시는 거네요. 일단 외교정보기획국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고요. 1차에서 그러니까 경제학 석사 분야를 진행을 했을 때 네. 이게 본인이 직접 어쨌든 면접 과정에 들어가서 다른 면접위원들도 있었겠죠. 외부위원들이. 예. 근데 이제 그 외부위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대개는 외교부와 관련을 맺고 하는 학계 출신 인사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 명단도 내라고 하는데 뭐 자료를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특히나 이제 국장이 들어와서 같이 면접을 진행하면 국장의 의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당연히. 내가 저 사람하고 일을 못하겠어요라고 막 안 되는 꼬신 거니까요. 거잖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예. 실질적으로 그 해당자를 불합격 처리하는데 뭐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 의혹이 있고요. 그리고는 전공 분야를 바꿔서 다시 채용 공고를 내게 했는데 대개는 나중에 이제 뭐 외교부의 핑계 변명을 들어보면 경제 분야로 계속 공고를 했을 때는 사람이 오지 않을 것 같아서 국제 정치 분야로 바꿨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외교부를 뿐 아니라 모든 부처에서 왕왕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다. 네. 그게 왜냐하면 연초의 경우에는 이 취준생들이 여러 분야에 이렇게 어플라이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조금은 관심 받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재공고를 해서 기한을 연장하고 또 기한을 연장하고 하는 그러니까 기한 연장을 뭐 3번에 걸쳐서 연장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에는 기한 연장이라고 하는 방법 누구나가 사용하고 대부분의 기관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외교부도 늘 그렇게 해왔던 방식을 네. 쓰지 아니하고 전공을 바꿔. 특혜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특혜죠. 특혜다. 왜냐하면 외교부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없었으니까. 예, 앞으로도 아마 없겠죠. 또 이제 무급 인턴 또 연구 활동 35개월 실무 경력으로 네. 부풀렸다. 이거 관련해서 조태열 장관이 과거 선례에 따랐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경력증명서 받았다 등등으로 답변을 했는데 이것도 맞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과거 선례, 네. 그다음에 서울대 이 핑계를 대는데 과거 선례는 언제 깨지냐 하면 2023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그거 예. 채용 매뉴얼. 예. 경력을 잘못 산정해서 비리가 많다. 아하.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네. 2023년 3월 이전과 이후에는 외교부가 이런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과거의 선례 그게 문제였기 때문에 바꾸라고 했던 것이기 네네네. 때문에요.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채용 비위에 속하는 것이고 또 하나 서울대에서 경력증명서를 그렇게 떼줬다라고 하는데요. 서울대에서 떼준 경력증명서를 검증하는 역할은 외교부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로 그게 실무 경력인지 서울대에서 실무 경력이라고 답변해 주진 않았습니다. 서울대에서는 그냥 뭐 우리 센터에서 서울대 그 국제대학원도 아니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국제학 연구소의 또 산하기관 아하. 그 장모네 EU 연구센터라고 하는 네. 곳에 석사 연구생 예. 석사 연구생은 석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학생이잖아요. 다 석사 네, 연구생입니다. 연구생이잖아요. 예. 무슨 급여를 받은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실무 경력이라고 그러니까 실무 경력이라고 인정해서 떼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장모내 연구센터에서 이렇게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라고 하는 사실관계 그 확인을 정도면 떼준 것이죠. 채용하는 외교부에서 더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맞는지 경력이 그게. 실질 경력인지. 예. 또 하나가 그 경력을 그래서 경력 증명서에만 의존하지 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자체적으로 만든 매뉴얼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확인을 해라. 어떻게? 이중으로 무엇으로? 4대 보험 가입 증명. 그거이거나 또는 소득 증명원을 네. 확보를 해서 실제로 실무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인지를 확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게 확인해야 되는데 안 했군요. 실무 경력의 인정 여부는 예. 국민권익위 자료에 따르면 월급을 받았는지 급여를 받았는지를 가지고 사실 따져라고 간단하지 해요.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예. 경력이 왜냐하면 그냥 하는 게 뭔 경력입니까? 경험과 경력은 예. 일을 시켰으면 돈을 안 줄 수가 없다. 급여를 네. 안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일, 경력에 해당된다면 그것은 급여를 받은 맞습니다. 증빙이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닌 것은 경험인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경력으로 볼 수 왜 없으니 지금 댓글 나오는데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교 봉사활동 다 경력으로 넣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게 안 될 수 되는 있죠. 거잖아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석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학교에 재학 중이었는데 경력이 있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기가 거짓인 건가요? 그럼 뭐 학교로 풀타임을 안 했다는 안 했다는 건가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는 하나를 의심을 해서 그것을 조사하기 위한 네.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외교부가 자꾸 관례 얘기하고 하는데 그 관례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문제가 많았기 깨졌다. 때문에 그렇게 하면 채용 비리다라고 예. 하는 기준을 만들어준 2023년 3월 권익위 기준. 예. 2023년 3월이면 예. 윤석열 정부에서의 의 일입니다. 네. 자, 대정부 질문 있었습니다. 심 총장 자녀 특혜 의혹 질문이 이어졌는데 이것도 충격입니다. 필기 50, 면접 50으로 지금 뽑는데 이 심우정 딸 3위였는데 면접에서 1위가 됐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우 참 서류 전형에서 예. 3위였는데 그것도 1등하고는 좀 점수 차가 많이 나요. 났는데 네. 그게 왜냐하면 그 자격 조건 중에 우대 사항들이 있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컴퓨터 관련한 뭐 이렇게 이런 것이 좀 능하다든지 어학 관련한 부분에 뭐 능하다든지 몇 개의 우대 자격 요건에서 심 총장의 딸의 경우에는 그 제가 알기로 어학 학위 성적 증명서 그거 하나가 있었던 걸로 알고요. 예. 다른 아마 우대 조건 부분은 좀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났던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그렇다라고 하면 해당되는 업무 요건에서 필요로 하는 우대 조건을 다른 1등 또는 2등한 사람들이 갖추었다는 얘기죠. 그걸로 점수를 그렇죠. 적게 줄 수는 없으니까 예. 그걸 주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났다고 하는 건데 이게 송두리째 무시되고 송두리째 무시되고 그럼 필기와 면접을 전형을 통해서 50대 50으로 점수를 주겠다고 했는데 필기를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나와 있지 아직 않습니다. 없고 그 나이 없고 예. 없고 그냥 면접
했던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물었죠. 그러면 필기 평가한 점수 내용이나 기록은 어디 있느냐라고 했더니 차관은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더니 이제 깜짝 놀라서 네. 나중에 나왔던 외교부의 답변은 아마도 면접을 했던 분들이 그것까지 감안해서 평가를 했을 그게 것이다. 말이 돼요?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네.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면접위원들이 평가하는 면접평가서에는 네. 필기시험 관련한 점수를 평가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전혀 그러니까요. 없습니다. 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평가서가 필요로 하는 것이고 만약에 면접에 그것을 포함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면 면접 평가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넣었어야 되는 것이죠. 네. 해당되는 필기시험 성적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번역을 제대로 했는지, 그러니까 아티클을 주고 하나는 통으로 번역을 해라. 네. 두 개의 아티클을 주고 예. 하나는 통으로 번역을 하시오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그 번역한 내용을 보고서 형태로 써서 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예. 두 개의 과제가 있었어요. 예. 그러면 쭉 한 것을 보면 차이가 안 날 수가 없죠. 딱 보이죠. 저희가 예. 그걸 받아서 봤거든요. 아하. 차이가 납니다. 어허. 심 총장의 딸이 예. 정말 잘했는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라는 네, 거죠. 예. 아닙니다. 아닌데 점수가 팍 올라갔네요. 예, 그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면접을 했다고 예. 더 이상한 더 거죠. 이상한 거죠. 면접에서 1등 했다고 예. 하는 거. 그걸 포함해서 했다라고 하면 정말 더 이상한 거고 포함하는 항목도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어서 네. 이것은 외교부가 굉장히 불합리하게 아하. 채용 비리에 근접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공정하지 않게 했다라고 이상한 게 하는 많네요. 예, 게 드러나는 것이죠. 또 그 대정부 질문에 김홍균 차관이 나와가지고 2024년도 채용 매뉴얼 자신들이 만들었는데 내용을 잘 모르는 모습이었어요. 이 부분도 좀 납득하기 어렵더라고요. 본인이 잘 알고 있다고 하면 예. 빠져나가기 어렵지 빠져나가기 않겠습니까? 어려우니까. 압니다. 제가 잘 예. 알고 있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을 못하니까. 예. 본인이 만든 걸 모른다가 참 어쩔 수 없는 거네요. 뭐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았겠나. 그래서 그냥 관례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 빠져나가기는 어렵겠죠. 자, 앞으로 어떤 자료들이 외교부에서 제출이 돼야 됩니까? 일단은 저희는 이제 서류 전형에 참여했던 네. 심사위원들. 보면 거의 끝날 것 같은데 나오면. 그 이제 인사혁신처 사람 2명이 예. 들어왔다고 하는데 인사혁신처에서 대통령실 경호처에 파견 나가 있던 사람 네. 1명, 그리고 통합위원회 네. 파견 나가 있던 사람, 이 두 분이 와서 했다고 하는데 여기도 의심을 좀 사는 게 왜냐하면 서류 전형에서 그 경력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험인지 경력인지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어떻게 체크를 했길래 만약에 거기에서 이거는 경력이라고 보기가 인사혁신처도 기준을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경력이라고 보기 어려운데요라고 하는 얘기만 좀 했다라고 하면 서류 전형에서 걸러질 수 있었을 그렇죠. 거다. 끝났을 건데. 예, 경력이 인정이 안 되니까. 예.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어쨌든 서류 전형에서 통과가 돼서 올라왔다. 그래서 그게 이상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요. 서류 전형에서 있었던 것에 대한 이게 보면 대체로 회의록을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회의록 결과물 필요하다. 또 하나가 이제 면접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면접위원으로 누가 참여했는지와 지금 외교부가 주장하는 것은 면접위원들이 필기시험까지 반영을 했습니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회의록이라도 남았겠죠. 그렇죠. 다른 평가서가 남아 있는 게 없으니 예, 회의록 있겠죠. 누가 들어왔고 어떠한 평가를 거쳐서 이것이 면접의 상황에 반영이 됐는지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서류들은 좀 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하나가 서울대학교하고 경력증명과 관련해서 주고받은 서류가 있다고 합니다. 확인을 했다고 했거든요. 예. 이게 확실히 실무 경력이냐라고 하는. 주고받았던 서류를 낼 필요가 있다. 아하. 그래야지만이 서울대가 정말 주장해서 네. 맞습니다. 이것은 풀타임으로 경력입니다. 라고 했으면 그 부분은 계속되는 거잖아요. 하루에 8시간 이상 예. 근무를 시켰고요. 급여도 얼마를 줬습니다. 라고 하는 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주고받은 서류가 있다면 저희가 인정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또 하나는 경제학 석사를 뽑겠다고 했다가 바꾼 거.
서면으로 협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서면으로. 그러니까 인사를 담당했었던 인사기획실과 외교정보기획국이 서면으로 주고받았던 너희들이 왜 처음에는 경제학 석사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이것을 국제정치로 바꾼다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어쩌면 당연한 거네요. 서면으로 왔다 갔다 해야 서면으로 된다는 주고받았던 거잖아요. 내부이긴 하지만 예. 이것도 서면으로 협의를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협의한 내용을 내라라고 했는데 지금 뭐 서류는 전혀 내고 있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사건 보면 일명 조국 사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어요. 많은 분들이 떠오를 것 같은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큰 사건이기 때문에 네. 예. 보도량을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네. 9일치인데요. 조국 자녀 이제 조민 씨죠. 5천 건이 넘습니다. 근데 심우정 딸은 255건밖에 안 돼요. 약 23배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거는 참 문제 아닙니까? 뭐 더 심각한 것 같은데 심우정 딸 부분이. 너무 심각하고요. 예. 또 하나는 그 이제 9.17을 비교를 하셨습니다만 네. 조국 전 장관의 딸의 실명이 그러니까요. 지금 저도 말을 했지만 보도된 다 보도되고 네, 집 앞에 했는데 가서 지금 아직도 심 총장의 딸의 실명이 보도된 기사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말 안 하고 심우정 딸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심우정 딸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현직 검찰총장이 달려 있는 것이고 현직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이 무시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네.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채용과 관련해서 어떠한 방식이든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 이것은 권력형 비리에 속하기 때문에 현직 검찰총장의 이름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이 심 총장의 딸은 실질적으로는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자격이 되지 않는데 일단 그렇죠.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위계의 업무방해 아니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실질적으로는 되겠죠? 다른 사람이 채용됐을 수 있는 자리를 본인이 뺏어 들어가거나 맞습니다. 예. 또는 경력이 아닌 것을 경력이라고 체크를 해서 오히려 혼선을 일으키거나 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업무방해도 속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제대로 조사를 해보다 네. 보면 저는 분명히 피의 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심우정 총장도 부모가 총장도 같이 그렇고 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공범이 되는 그 사실은 이게 조국 사건이 그대로 다 보여줬어요. 외국 대학교에 조국 그 자녀 아들인가요? 그거 시험 치는 거 옆에 도와줬다고 업무방해죄로 그 기소되고 다 됐거든요. 사실은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사실은. 또 이제 조 전 장관 딸의 뭐 장학금 문제나 그러니까요. 또는 뭐 표창장 이런 문제는 사실 당시 이제 조국 장관이 오히려 그냥 대학교 교수 민간인의 신분이었을 때고요. 그러니까 아닌데도 그랬는데 예. 난리 났는데 난리였는데 지금은 현직 심 검찰총장이 총장이 법무부 차관이거나 예. 차관 재직 차관에 있을 시절이었거나 때거나, 그게 아니면 예. 현직 검찰총장의 자리에 그러니까요. 있었던 완전히 그 부모의 신분 자체가 다른 시기에 지금 진행된 일이다. 그런데도 세상이 너무 조용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 보도도 좀 적고. 네. 자, 진상조사단 지금 고발했습니까? 공수처에 지금 배당이 된 것 같은데. 공수처에서 진상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예. 것은 이제 배당은 됐고요. 공수처 이제 수사 3부에 배당이 되었는데 저희가 지난 11일 날 사실 진상 조사단에서 네. 공수처를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왜 제대로 빨리 수사를 하지 하느냐. 않느냐라고 했더니 어렵지도 이제 않은 것 같은데. 수사 인력의 어려움을 얘기는 하긴 합니다. 사람이 적어서 그렇다. 예, 그건 예. 이제 뭐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공수처를 죽이기 위해서 굉장히 검사 한 노력을 많이 8명 임명하지 했고요. 않았더라고요. 많은 예, 수를. 그래서 예. 지금 지난해 9월부터 계속 공수처에서 사람을 채용을 해달라라고 추천을 해서 올렸는데 해주지 않고 있고 네. 지금 현재 한덕수 대행도 그 7명에 대해서 네. 그거는 또 임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임명 안 합니다. 저희 공수처에서 이완규하고는 뭐 잘 임명하지만. 예, 공수처에서 추천위를 통해 가지고 7명을 올렸는데 그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인력난에 좀 처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난 11일 저희가 항의 방문하고 난 뒤에는 일단 외교부에 자료를 좀 내라라고 해서 수사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지금까지 확인되었던 쭉 내용들을 네. 정리를 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심우정 총장 자녀 특혜 채용 비리 관련한 진상 조사했던 것, 요 채용 비리 관련한 사항 네. 거기에다가
그 장학금 관련한 사항, 그 아들에 해당되는 네.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또 딸이 뭐 햇살론 하고 햇살론 요 받은 받았죠? 게 있습니다. 대출 받은 거. 예, 이런 예. 것들이 다 사실은 업무 방해에 속하기도 하고 아들에게 주어진 장학금의 경우에는 뭐 뇌물죄일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아니 뭐 그건 뭐 우리 참 멀리 볼 게 없는 네, 게 청탁금지법에 해당될 수도 그냥 있고 조국 사건 보면 다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 이게 이제 2017년에 있었던 일이고 이거를 뭐 문과생들도 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장학금의 종류에 문과생들에게 주는 장학금과 이과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이 있고요. 네.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요. 문과생들에게는 300만 원, 이과생들에게는 연간 500만 원 이렇게 더 많이 줬는데 줬어요. 일종의 특혜인 거죠. 문과생인데 돈을 더 많이 주고 싶었던 것이죠. 아 그러니까 넘어갈 네. 수도 있지만 조국 사건 다 그래 했잖아요. 자기들이 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 징역 때리고 다 했잖아요. 저희가 이걸 다 모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별도로 공수처에 네. 고발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2017년에 그 장학금을 신청할 때의 신청 서류에는 부모가 뭘 하는지도 다 적게져 있는 난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뭐 당시 이제 부장 검사 뭐 이상의 검사장이었나요? 뭐 검사 지검장이건 뭐 지검장이건 이렇게 뭐, 했겠죠. 예.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래서 누구의 자녀인지가 너무나 표가 나는 상황이다. 현직의 검사라는 사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었지 드러날 수밖에 않았나라고 없죠.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거 뭐 그 이후에는 이게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부모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적지 않게끔 서류는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의혹들도 어쨌든 있다. 그래서 네. 저희 당 차원에서 고발을 4월 말 정도까지 정리를 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는 저희가 매의 눈초리로 지켜보겠습니다. 계속 볼 것이다. 예. 제대로 조사하는지 네, 그렇습니다. 기소하는지. 네. 자 결국은 문제되는 게 뭐 본인도 본인이지만 부모가 지금 연관성이 있냐 이 부분까지 그렇습니다. 조사가 돼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조국 사건이 딱 그대로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지난 10일에 기후 특위가 출범했는데 예. 자 의원님이 위원장 맡으셨어요. 위원회장이라고 하죠. 각오나 뭐 말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라고 기후특별위원회, 기후위기 예.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요. 사실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게 최근에 있었던 저희 뭐 대형 산불도 있었고 네. 또 지난주에는 뭐 갑자기 한파가 닥쳐서 마침 눈이 막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봄나물 뭐 봄에 생산되는 여러 농작물들이 예. 냉해 피해를 엄청나게 입기도 했는데 이런 피해 이게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기후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이런 재난이 일상화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는 거의 매일매일이 재난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은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많은 뭐 화석 연료를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기도 그렇죠. 하고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대한민국, 지속 가능하지 않은 미래를 물려주게 되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조금은 기성세대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같이 해주시는 의원님들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050년 탄소 중립을 향해서 또 1.5도시라고 하는 우리가 뭐 기후 시계라고 하죠. 예. 1.5도를 넘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인고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최대한 우리가 어쨌든 노력을 해서 미래 세대에게 그나마 견뎌낼 수 있는 지구를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서 성과를 좀 내겠다 이런 매우 생각이 중요한 있습니다. 위원회가 참 또 눈에는 크게 또 안 띄어요. 뭐 정치 대선 이런 게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너무 중요한 위원회 너무 아닙니까? 중요합니다. 너무 저는 중요한데, 지금 이제 사실은. 대선 후보들이 뭐 워낙 정치적인 네.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누가 대선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 기후 위기에 맞습니다. 당신의 예.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헤쳐나가고 어떤 방식으로 국가를 개조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그 걸음에 저희가 잘 맞춰서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정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